안녕하십니까. 깨비농장 조만익입니다. 오늘은 깨비 1호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에서 인사드렸을 때는 뒤쪽에 있는 이 나무들의 잎 색깔이 아주 증록색의 새록새록 튼실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새로운 신초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보라색의 아주 열매들이 튼실하게 그리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붉은색 노란색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는 단풍이 짙게 지금 들어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이 돼서 단풍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겨울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유튜브라든지 사무실에 다양한 분들이 질문해 주신 분들, 그 중에 겨울과 관련된 4개의 질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동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가지치기, 시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차근차근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실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단순히 말로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짐에 나무들을 준비했습니다. 뒤에 보시는 이 나무는 깨비농장의 새로운 신품종이죠. 메가블루 품종이고 올해 식재를 했습니다. 아주 튼실하게 잘 컸죠. 집에서 이 정도 키우면 이쁨을 많이 받는 나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키워놓으면. 이 옆에를 보면 드래퍼라는 품종입니다. 전세계 최고 품종이죠. 사실 맛도 단단함도 향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에서 최고의 품종으로, 크기도 적당히 아주 잘 커 있는 상태입니다. 6년, 7년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성목이죠. 이게 지금 집에 한 그루가 있다면 가족이 아주 풍족하게 먹고서 남는 정도,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형태로 아주 잘 커 있는 나무입니다. 이 옆에 보시면 엄청나죠. 수영도 멋지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렇게 단풍이 들어있어서 보기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수지블루 품종입니다. 남부 지역에서는 노지에도 심을 수 있고, 가온하우스, 무가온하우스, 대형 농장들에서 가장 갖고 맞는 품종 중에 하나죠. 이렇게 준비한 블루베리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우려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한겨울에 블루베리 뿌리에 물을 주면 동해를 안 입나요? 라는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 봄, 여름, 가을까지 많은 분들이 블루베리의 물관리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썼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블루베리에 물을 주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도 사실 많았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가서, 그러면 겨울에 블루베리에 물을 주게 되면 동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현장에 나왔으니 직접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겨울에 블루베리에 물을 주면 시원하죠. 이렇게 충분히 물을 주게 되면, 보통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을 충분히 줬으니 이 가지를, 뿌리를 통해서 흡수되고 가지를 통해 이 상단 부분으로 올라와 동해 부분이 걸리는 이 상단 부분에 수분을 공급을 해서 이 동해 부분을 일정 부분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의 생각으로 아래 물을 줬다면 동해와 아래 물을 주는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래 물을 줬다고 위에 동해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맞다고도 할 수 있고 틀리다라고도 할 수 있는 조금 어중간한 부분에 제가 대답을 드리는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나무에는 잎이 없거든요. 이 아래에서 물을 가지가 현재 흡수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식물의 물의 이동은 토양 내에 수분이 있다면 그 수분을 뿌리가 흡수를 하고, 흡수를 한 다음에 가지를 이동해 끝까지로 온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으로 물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잎 뒷면에 기공이라는 것이 있고, 그 기공에서 기공이 열리면서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면, 그 증산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부족한 수분이 이 뿌리에서 흡수돼서 가지로, 그리고 잎이 있는 이 윗가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겨울로 들어갔을 때 나무의 물은 아래로 내려오게 되어 있고 가지에는 건조하게 되고, 그렇게 일장과 온도의 변화가 또 발생이 되게 되면 복합적인 작용이 돼서 단풍이 지게 되고, 그 단풍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 블루베리 나무에 증산작용을 할 수 있는 잎이 없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물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아래로 물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 틀어주세요. 이렇게 아래에 물을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위로 물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 뭐 이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을 주더라도 위쪽으로는 물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물을 줄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 이 가지의 끝이 마른 현상을 동해라고 하기 때문에 마르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 물을 충분히 주면 동해가 없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된 부분에 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이 상단부로 이동해 동해를 막을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렇게 물을 제가 바닥에도 몽땅 주고, 예, 그리고 아래의 화분에도 몽땅 물을 주게 되면 동해에 영향을 주느냐? 예, 동해 경감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뿌리를 통해서 가지로 이동하고 이 끝가지로 이동해 동해를 방지할 수는 없으나,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아래와 주변에 물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이 토양 내에 수분이 증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발을 할 때 이 주변에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아래까지, 보통 통상적으로는 1m 정도까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m 정도까지는 토양 수분으로 인한 이 가지가 마르는 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의 일부 사례에서는 대평원 지대의 관계수로를 통해서 겨울에 물을 데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을 공급을 하게 되면 아래 토양에서 충분한 습도가 공급되기 때문에 동해의 우려가 감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래 물을 공급함으로써, 물을 줌으로써 동해의 뭐 어떤 부분을 상당히 막을 수 있냐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고, 단 1m 정도까지 자란 유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다라는 부분, 또는 전체 면적에만 자기가 물을 대버릴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수로 일정 물을 주는 것만 가지고 어떤 동해 발생의 큰 부분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왔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이 아래에 있는 물이 위쪽으로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물을 이 잎에서 증산작용을 통해서 증발을 시키는 만큼 이 아래가 마르게 되는 건데, 잎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없는 겨울에는 물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에 물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나무가 옥상이라든지 노지에 있게 되면 주기적으로 비가 오죠. 그러다 보니 피트모스로 상당 부분 되어 있는 아래의 토양에 물이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을 증발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부분에 물을 더 이상 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재배 방식의 차이로 동해 발생 정도가 다르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보통 뭐 예전에는 그런 말도, 화분 재배를 하게 된다면 나무가 크지 않고 뭐 3, 4년만 지나면 노쇠하게 돼서 뭐 더 이상 딸 수 없고 수확량이 좋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 재배를 하더라도 나무가 이렇게 튼실하게 잘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분 재배를 하시는 분들, 또는 화분 재배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 고민 중 하나로는 뭐냐면 화분이 이렇게 외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 겨울에 이 화분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닐까, 또는 추위에 뿌리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돼 동해에 더 취약해지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토양에 식재한 것과 화분에 식재한 이 차이로 인한 부분으로 동해 정도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건 기본적인 부분에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토양에 식재되어 있는 것과 이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의 차이는, 토양은 토양 내 아래에 뿌리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분은 토양에서 위쪽에, 화분 안에 뿌리가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겨울에 뿌리가 오는 부분 또는 온도에 노출되는 부분은 다르냐라고 한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동결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 30cm부터 뭐 4, 50, 60, 70cm까지 한 겨울에는 토양이 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블루베리 뿌리는 토양에 식재하는 경우 실제 이 한 뼘의 깊이, 즉 한 20cm 정도의 80% 정도의 뿌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결심도가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30cm 정도부터 시작해서 70cm 정도까지 동결심도가 보통 전국에 있게 되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토양에 식재하게 되면 겨울에는 블루베리 뿌리는 모두 다 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로 인한 동해라든지 또는 이런 장애가 발생되느냐라고 한다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단 부분, 이 부분은 토양에 식재하나 화분에 식재하나 동일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동해와 화분, 노지 재배, 이런 재배 방식의 차이로 동해의 발생 정도가 다르게 발생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깨비 농장과 함께 재배하는 많은 농가들 중에서는 강원도 철원, 양구, 인제, 아주 국내에서 가장 춥다라고 하는 곳에서도 화분 재배가 잘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꿀팁 한 가지, 뿌리가 얼어서 겨울을 난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상당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 20 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영하 20 몇 도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뿌리 같은 경우는 영하 7도, 8도 이하가 되게 되면 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한겨울에 뿌리는 잠을 자지는 않습니다.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가 뿌리의 상태라 보시면 됩니다. 가는 세균으로 되어 있는 블루베리 뿌리가 한겨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게 되면 건조의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겨울에 물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노지라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증산작용이 없기 때문에 가을 이상이 되게 되면 오는 비들로 인해서 화분 내의 토양은 완전하게 적셔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양도 충분히 적셔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물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토양 내에 있는 수분은 충분하고 그 수분들로 인해서 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얼음으로 쌓이게 되면 뿌리가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지에 있는 것들은 뿌리가 얼어서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장기간에 건조가 있거나 하우스 안에 있는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겨울이 되기 전 충분히 물을 토양에도 주시고 화분에도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충분히 물을 주라고 이야기 드리면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뭐 몇 리터를 주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겨울에는 뿌리도 그리고 이 나무의 이 상단 부분도 생리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는 것처럼 충분히 물을 주시더라도 과습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물을 주시면 됩니다. 아, 물소리 아주 시원하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 보시죠. 다시. 아, 이거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데? 오늘 재밌어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네. 올해 꽃눈이 잘 생성이 됐나? 뭔가 딱 있어요. 딱 좋아! 뭐 이런 거 해야 돼요.